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가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둥밍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휴.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둥밍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둥밍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둥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6년 호주 퀸즐랜드 30대 여성 사라 앤 키엘리는 자기야, 뭐 하고 있어? 언제나 사랑해. 저기요, 바빠? 나 임신했다니까 왜 연락이 안 돼? 얼른 답장 줘. 아하. 임신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돌변한 건가요? 사실 사라는 2016년 9월 남자친구 케빈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는데요.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라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 때문에 그녀는 법정 공방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뭐 어떻게 협박조로 했나? 그랬나 보다. 아니 근데 본인이 아까 임신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양육비 고소 뭐 이런 거. 사라의 전화가 문제가 된 이유, 약 1년 동안 그녀가 케빈에게 건 전화만 무려 4,270통. 하루에 몇 번 자는 거 빼면 거의 뭐 한 시간 두 번씩 한 거죠. 어우. 아니 임신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타면은 할 수 있지. 4,000번 할 수 있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어. 그 정도는 케빈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거짓말. 거짓말. 그뿐 아니라 자꾸 전화 안 받으면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한다. 케빈을 수시로 협박했는데요. 헐. 심지어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케빈의 새 여자친구에게도 무려 약 700통의 협박성 메시지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아니 생생 사시지. 아유. 저 문자를 보면서 정말 잘 헤어졌다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녀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고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부셔버릴 거야. 케빈의 차에 달걀 투척은 물론 유리창을 깨고 와이퍼를 망가뜨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런 사라를 피해서 케빈은 이사까지 했지만 집요함의 끝판왕인 사라. 거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집까지 찾아내 협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아니 뭐 거의 CIA인데 뭐 이렇게 잘 알아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를 피해가도 찾아오는 거면 너무 공포스러웠겠어요. 이민 가지 않는 한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노답이다 이거. 이민 가도 따라올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 참다 못한 케빈은 사라를 사생활 침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결국 사라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고. 남자친구를 되찾으려던 간절한 마음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녀석. 사랑은 일방적인 집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